살인 사건 같은 강력 범죄뿐 아니라 이 불이 난 화재 현장에도 이렇게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폴리스 라인 많이 보셨죠?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의 위험 때문도 있지만 화재 사건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진행하는 중요한 수사, 현장 검증을 위해 이렇게 현장이 통제되는 겁니다. 다 타버리고 잿더미만 남은 현장에 도착한 국과수, 또 경찰, 소방, 화재 감시 관원들은 누군가 목숨을 노리고 일부러 불을 저지른 방화 범죄인지 또 담배꽁초 등 예기치 못한 실수로 난 실화 사건인지 그 미스터리를 풀죠. 하지만 때론 이러한 노력에도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고 현장에 별다른 단서가 없을 땐 이 숨은 진실이 아주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판결의 재구성에서 다룰 사건 역시 그랬는데요. 이 사건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 자녀와 2 부부, 7 식구가 살던 집이었죠. 그런데 이 집에서 아주 큰 불이 납니다. 7 식구의 비극은 여기에서 시작되는데요. 화재로 목숨을 잃은 건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가족의 행복을 깬 이 화재 사건의 숨은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함께 추적해보시죠. 네, 혼자 있던 집에 불이 나서 50대 가장이 숨졌다고 합니다. 당시 경찰은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그렇습니다. 7 식구가 살렸던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뇌병변 상급 정도의 남편 혼자 있었는데 그분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라든지 소방도 옵니다. 국가에서 감정을 해보니까 그 숨진 분의 상태를 외관상에 탄핵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외부에 어떤 상처가 없기 때문에 또 그리고 어떤 흔적을 발견 못했고 화재를 났는데 아마 휘발유라든지 아마 그런 다른 이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냥 화재가 났기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고 점검을 좀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별 이상 없으니까 이게 단순 화재 사건으로 묻혀버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가정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집에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한다면서요. 근데 그 설명하기 전에 조금 전에 김은배 팀장님이 좀 아쉬운 얘기 하시네요. 좀 더 감정을 잘했었어야 된다는데 사실 전기 배선 합선에 의한 화재라고 한다면요. 현장에 나가서 경찰관들이 단락흔이라는 걸 봐요. 선이 끊긴 거를 봐가지고 이슬 맺힘 현상 같은 게 없으면 합선 안 해요.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은 느낌은 들고요. 그 얘기 하시고 싶었던 것 같고요. 이 아들이 이 씨, 그러니까 사망한 분은 남편이잖아요. 그분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이 씨인데 이 씨의 막내 아들이 5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 이 범인에 의해서 납치돼가지고 구속이 됐는데 그 사람은 내연남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도 지금 화재로 잃었는데 아들까지 내연남에 의해서 잃게 된 거네요. 그래서 사건이 좀 복잡해지는데요. 2010년 6월 8, 12시경에 그 식당 부근에서 이 씨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씨가 이 씨라는 사람이 내연녀인데 이 씨가 다른 남자하고 또 통화를 하니까 이 내연남, 이 사람이 화를 낸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나 있으면서 이걸 해? 그러면서 이 씨의 막내 아들을 데리고 인근 호프집에 가서 치킨을 먹었어요. 그러면 다시 또 이 씨를 전화했더니 이 씨가 또 연락을 안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아마 9살, 8살 먹은 내연녀의 아들은 삼촌이라면서 잘 따랐던 것 같아요. 그걸 데리고 자기가 있던 투숙하던 여관으로 가서 텔레비전을 봤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통화를 했더니 이 씨가 헤어지자고 그러고 그런 말 하니까 화를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씨가 자기 아들, 막내 아들을 끔찍히 사랑하니까 얘를 어떻게 하자 해가지고 이 씨 아들, 내연녀의 아들을 그만 격분해가지고 목졸라 살해한 거군요. 그렇죠. 그야말로 남편에 이어서 아들까지 잃게 된 이 씨,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 사망 사건을 경찰이 조사하다가 조금의 반전을 맞게 된다고요. 일단은 이 내연남 이 씨가 내연남 김 씨죠. 내연녀 이 씨의 아이를 납치 살해한 건 명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유를 따져야 되겠죠. 왜 멀쩡한 아이를 데려다가 모텔에서 살해했는지 따지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두 사람 내연 관계가 명백히 밝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언제 내연 관계로 만났는지를 따지게 되는 거예요, 경찰관이. 그 과정에서 보니까 이거는 그 전에 남편도 화재로 해서 사망한 적이 있는데 혹시 이거 그 당시 범죄 아닐까?
이런 의혹을 경찰이 가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경찰이 아마 집중적으로 이제 아마 그 따졌던 것 내연남을요? 같습니다. 그런데 네. 결국은 내연남이 순순히 자백을 해버렸어요. 뭐라고요? 사실은 그때 그 내연녀 이 씨가 나한테 남편을 살해해달라고 부탁해서 내가 살해했다. 이렇게 그냥 자백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씨가 피해자가 아니라 예. 지금 살해를 교사한 교사범이라는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그 아들 살해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겠죠, 그죠? 그렇죠. 피해 유족이지만 네. 그 남편의 사망 사건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일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연남에게 그 이 씨가 내연남 김 씨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두 사람은 2008년 한 10월에 노래방에서 만나서 내연 관계가 돼서 한 그 1년 동안 2009년 한 10월까지도 계속 내연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원래 2008년 10월에 처음 만났을 때는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 내연남 김 씨는 근처에 이제 숙박업소에 숙박 중이니까 이제 드나들기가 쉬웠겠죠. 그래서 이 내연남을 병원에도 데리고 와서 아이들한테도 소개해주고 이러면서 삼촌이라고 부르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교류를 활발하게 하다가 남편이 퇴원을 하니까 이제 집에서 병수발을 들어야 되니까 본인의 시간도 줄어들고 그리고 남자아이만 5명이래요, 자녀가. 남자아이만 5명이고 남편 수발까지 드니까 너무 힘들다. 그리고 이렇게 숙박업소하고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내연남 김 씨가 있는 숙박업소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많이 만나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나까지 힘들게 하느니 네.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제 점점 죽여달라. 이렇게. 그렇죠. 그래, 당신이 죽여주면 그러면 4, 5년 뒤에는 우리가 이제 의심이 사라지고 나면 같이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유도를 한 거예요. 예. 이 죽여달라 이걸 넘어서 사실상 살해 전 과정을 지휘했다면서요. 말뿐이 아니라 그 네. 계획부터 해서 아주 치밀하게 지시를 한 정황이 모두 발견이 됐습니다. 이 씨는 내연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범행을 세우는 과정에서 시간대를 지목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5명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시간을 피해서 남편이 혼자 있는 그 시간을 노려라, 그 틈을 노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남편이 좀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로 위장을 하면 집에 쉽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정보 역시 전해줬는데요. 이런가 하면 범행 도구까지 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남편을 죽이되 사실 이게 남의 집이기 때문에 너무 큰 집안에 피해가 가지 않게 휘발유는 사용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계를 끝내버리겠다 거의 협박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범행을 지시한 겁니다. 네. 내연남은 저 지시받고 그대로 행동에 옮긴 거고요. 그렇습니다. 내연남이 그 내연녀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등교를 해서 학교를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제 혼자 남아있는 거 알았어요. 가서 배를 누르니까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회복지사다 하니까 당연히 사회복지사가 와서 챙길 줄 알고 문을 열어줬던 거예요. 네. 들어가니까 남편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에 폭행을 했죠. 그 다음에 그 수표하고 현금 46만 원 정도를 뺏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제압한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휘발유라든 걸 뿌리게 되면 우리가 감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라이터로 옷장에 불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도망 나왔기 때문에 그 연기에 그러니까 그 피해자 남편이 사실은 어떤 외력이 없었던 것이 연기에 시식사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경찰이 다시 왔을 때 단순히 그걸 간과했던 거예요. 네. 뭐 예상이 사살을 한다면 없으니까 눈치채지 못한 예, 거군요. 그랬던 거죠. 네. 이 내연남은 정말 그 이 씨와 4, 5년 뒤에 다시 같이 살 수 있었던 날을 꿈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내연남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편을 살해하고 난 이후에 보험금 한 5천만 원 정도 받아서 이 내연남에게 원룸 하나 얻어줬거든요. 네.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여성의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이 내연남 같은 경우는 그 여성에 대한 사랑이 거의 맹목적인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이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난 이후에는 남성을 좀 떨어뜨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이 내연남의 아버지한테 전화까지 해요. 당신 아들이 우리 집에 가서 불을 질러가지고 내 남편이 사망했다, 죽였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당신 손자도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연남이 나한테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입단속 똑바로 시켜라. 등등 이제 그 협박까지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여성 입장에서는 아마 거기까지였는데 이 남성이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 씨는요, 수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내연남에게 돌렸습니다. 네, 실제로 경찰 역시도 이미 내연남이 이 씨가 시켰다 이렇게 진술했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화재 보험금으로 5천만 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뭔가 이 남편의 죽음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내내 이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남편을 살해한 사람이 내연남인 것 같다고 의심한 적은 있지만 공모한 적은 없다. 오히려 내연남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게 거짓 자백을 한 거다. 이렇게 내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네. 결국 이 사건 경찰과 검찰이 넘어 법원까지 가게 되는데 1심 재판에서도 이 씨는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시킨 적이 없고 내연남 혼자서 한 것이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그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현주건조물 방화 교사죄로 네. 처리를 했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아까 그랬잖아요. 내연남이 방어범이라고 의심한 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의심한 적이 있다고 하는 여성이 그 화재 사건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내연남과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졌고요. 두 번째로는 남편이 사망하고 4개월 만에 굳이 내연남을 위해서 또 방을 구해줬단 말이에요. 아까 원룸 네. 구해줬잖아요. 그 다음에 내연남 아버지한테 아까 협박한 사실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화재 사건 당일 경찰관한테 의심 가는 사람이 있냐고 경찰관이 꼭 물어봐요. 불나고 나면. 네. 그때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전혀 없다고 했고 나중에 그 아버지 내연남 아버지한테 전화한 거 보면 죽인 거 알잖아요. 그렇죠. 이 남자가 죽인 네.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그렇네요. 부분 등등 때문에 이 씨에게도 교사죄를 적용해가지고 12년이 선고가 됩니다. 네. 그러면 법원 측에서도 이 여성이 남편을 살해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 이렇게 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남편의 병수발의 네. 시간이 이제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오랜 병수발에 지쳐서 그런 얘기를 주변에도 아마 토로했겠죠. 그게 확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내연남 외에도 다른 남자들과도 내연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내연남 앞에서도 전화 통화도 하고 뭐 만나기도 하고 이랬다는 건데, 그래서 남편이 여러 남성들과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제 자신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병수발만 지친 게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자신의 기준으로 이 남편이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자신한테 가장 맹목적인 이 내연남 김 씨한테 계속 부탁도 하고 요청을 하게 된 게, 요청을 해서 이제 교사죄가 인정이 된 거죠. 네. 지금 보니까 내연남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더라고요. 만취,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은 건데, 근데 사실상 제가 보면 여성 측이 거의 범행을 진두지휘하던데 여성은 징역 12년. 하지만 그 내연남은 무기징역. 왜 이렇게 형량 차이가 큰 거예요? 네. 일단 네. 피해자가 내연남의 경우엔 2명이죠.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가 그죠? 있죠. 막내, 그 내연 여성의 그 막내 아들, 그 아들이 아마 한 8살, 9살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를 납치해서 살해한 거예요. 그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이 강도 살인도 되죠. 그 50대 남성 가장의 경우에는 돈도 아까 뺏었고 46만 원 수표와 현금을 뺏고 그 과정에서 살해에 이르게 했잖아요. 그죠? 질식사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강도 살인 이 2건이 있으니까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된 거고요. 이 여성은 자기 막내 아들에 대해서야 뭐 아무 그것도 아니고 피해자죠. 피해 유족이고, 남편에 대해서는 이제 교사를 했지만 그게 이제 반드시 살해를 하라고 한 건지, 그게 이제 그래서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교사죄로 됐지 이 강도 살인 자체를 교사했다고 법원이 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현주 건조물은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건조물에 이제 불을 나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른 실화죄나 보통의 방화죄보다 훨씬 엄하게 처벌이 되니까 이 경우에도 12년이 됐는데요. 그리고 또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교사죄라 하더라도 원래는 좀 더 엄하게 처벌이 될 수 있는데, 아까 아이가 5이라고 그랬죠. 네. 근데 막내 아들이 1명 죽었으니까 피해자가 됐죠. 네. 그리고 나머지 4명의 남자 아이들이 있는데 이 중에 미성년 자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사람이 50대 남성 가장, 아까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이 여성이 직계가족으로 있으니까 그런 경우엔 법원이 좀 감형을 해줘요. 그렇군요. 두 사람 모두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2년,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저는 시청자 질문과 함께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